요거 마지막 사진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도지사 대학에 다닐 때 일본 이제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때 마지막 소풍 일본 친구들이 환송회를 해주는 건데 이때 이제 마지막 사진을 남기고 1943년 7월 14일 날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독립사상운동 혐의로 피체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일본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윤동주의 시비를 새겼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 시민들이 윤동주를 기리는 이런 이제 장면이고요. 일본 시민들은 벌써 우리보다 저는 96년도부터 했지만 저분들은 92년도부터 윤동주를 기리고 추모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서시 시비입니다. 이 시비 앞에서 윤동주 시인이 올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울고 불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래 합니다. 도지사 대학에서 원래 윤동주를 명예박사로 학위를 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윤동주를 그리워하는가? 우리도 학창시절에 서시, 별에는 밤, 또 다른 고향, 십자가 이런 시들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윤동주 시는 우리들 마음속에 고향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적 실천 사상으로 인간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지금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시인입니다. 우리 한민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인이기도 하고요.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이름으로 추앙받는 문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윤동주만큼 찬미할 조건을 많이 갖춘 시인은 거의 없습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처럼 감성을 가지고 서정시를 썼기 때문에 보편적 다수 독자들의 큰 감동을 줍니다. 둘째로 윤동주는 강인한 항일 저항 정신을 지니면서도 이를 겸허하고 유연한 언어로 시를 써 나아갔기 때문에 다수 독자들의 감동과 사랑을 받습니다. 셋째,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항일 저항 시인이지만 그 정신은 평화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이기 때문에 결코 선의의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사랑과 평화를 설파한 예수의 기독교 사상과 일치합니다. 넷째, 윤동주 정신은 염치사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 그의 사상은 순결주의이며 우리 전통의 염치사상과 다름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도덕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윤동주 시인이 후기에 남기는 가장 빛나는 시는 사명시입니다. 우리 민족도는 온 인류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정신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하도록 무언가를 하고 죽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의식을 갖게 되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사명이요,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명이며 인류 평화를 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서 윤동주 시를 사랑하고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고 기리고 추억하는 일은 작게는 문학운동이지만 나아가서는 민족문화운동이고 궁극적으로는 인류평화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시인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 같이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살을 당한 지 순국한 지 80주기를 맞아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인 일본 땅에서도 부활하고 있고 그의 뼈가루가 묻힌 중국 땅에서도 부활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열화와 같이 윤동주의 부활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종로구의 윤동주 문학관, 윤동주 시인의 언덕,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기념관, 은평구에 내를 건너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상징해서 은평구, 그때만 해도 은평구 서대문구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 도서관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라남도 광양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원고가 묻혀있던 숨겨져 있던 그 집을 정병욱 가옥을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2022년 7월 27일 날 윤동주를 비롯해서 홍범도, 송몽규 등등 156분의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지사들을 정부 집권으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본적을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로 1번지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동주가 부활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그동안에 이제 30여 년 동안 윤동주 시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동주 시인을 방치하는 건 시대를 사는 지성인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뜻있는 문인들하고 또 우리 좋은 벗들과 함께 윤동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서 미국에서 이제 하는 거, 일본, 중국에서 이제 우리 윤동주 문학제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LA에서 윤동주 문학제를 연 겁니다. 미국 서부 LA에서. 그리고 이것은 뉴욕에서, 밑에 거는 뉴욕에서 윤동주 문학제를 열었고요. 이 LA에서 할 때 우리나라의 KBS 9시 뉴스에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서정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시낭송회가 미국에서 열려서 동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정우 특파원입니다.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로스앤젤레스의 밤 그대로 하늘과 바람 그리고 별과 시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좋아했던 음악들이 함께 연주돼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시인 탄생 90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普遍的な人間の良心を持っている人だと、そういう考え方を持っている人だと感じました。 평화사상을 윤동주 시에서 오늘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세계 전체에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시인, 저항시인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의 시인으로 길을 트기 위한 심포지엄도 같이 열렸습니다. 미주사회 시인들을 위한 윤동주상 시상식에 이은 낭송회를 통해서 시인의 피없는 인생을 사색했습니다. 일본 형무소에 갇혀 해방을 못 보고 숨진 시인이었던 탓에 타양살이 동포들의 심경이 더욱 애틋합니다. 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모국을 또 그리워하게 되고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라를 사랑했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산 가브리엘 산맥 아래서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추억을 노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동경에서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미국 유타주에서 윤동주 문학제를 연 거고요. 여기 유타주에서 한 포스터입니다. 유타주에 참여했던 시인들, 문학평론가들 이 장면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 영길에서 윤동주 문학제를 연 것이고 밑에는 국내에서 문학평론가 김우종 선생을 비롯해서 윤동주 문학대학을 개설한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태리 유학파들이 남성중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남성중창단 이름을 별해는 밤, 윤동주 씨의 별해는 밤 이름을 정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 20회 정도를 공연을 한 그런 이제 남성중창단입니다. 윤동주 연극을 했던 것이고 이 밑에 사진은 인사동에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 문학 둘레길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온 한 1000여 명의 일반인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걷기 대회를 가슴에 이제 윤동주 학사모 사진을 그려서 이렇게 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윤동주를 상징으로 해서 윤동주를 청소년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청소년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의 사진은 유럽은 그 나라에 가서 외교 생활을 문학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한 외국 대사들을 12개국의 대사들을 유럽 대사들을 초청해서 서울 인사동에서 이제 이렇게 윤동주 문학의 밤을 열었고요. 요 밑에는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윤동주 문학제를 열은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문학관이 만들기 전에 이게 옛날에 수도 가압장입니다. 높은 지역에 수도물이 안 올라갈 때 여기에서 수도 가압장 펌핑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임시로 문학관 개관식을 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외부 모양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1912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외부 바깥의 모양이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윤동주 생가에서 가져온 우물입니다. 우물 목판인데 이 우물 목판이 윤동주 문학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30년 된 겁니다. 아까 윤동주 시인의 언덕 얘기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 앞에 보이는 것이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서시 10입니다. 요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문학기행 오고 이런 학생들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요거 윤동주 문학대학을 개설을 해서 수업을 마치고 찍은 거고 이것은 윤동주배 조선족 장사실험대회 포스터고 이건 한미 중일 4개국 윤동주 국제심포지움 열은 것이고 여기 윤동주 유고 시집으로 나온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입니다. 여기 초판본이고 이게 정보판이고 요 밑에 사진은 윤동주 용정중학교인데 윤동주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용정중학교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가면은 시인의 언덕 표지석이 있고요. 정자가 있는데 여기에 윤동주의 서시를 대표해서 서시정이라고 현판을 새겨놨습니다. 아까 가지고 온 묘지에서 가지고 온 시비 앞에 윤동주 시비 앞에 윤동주 영혼의 터라고 해서 여기에 흙을 반을 묻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천안 광덕에 있는 윤동주 문학 산촌에 이렇게 윤동주 여기입니다. 윤동주 영혼의 터라고 이름 짓고 반반 뿌렸습니다. 이건 윤동주 추모제 열었던 장면이고 밑에는 윤동주 전국 시낭송 대회 열었던 겁니다. 여기 아까 윤동주 문학 산촌 천안 광덕에 윤동주 문학 산촌에 있는 것이고 윤동주 문학 산촌 12 제막할 때입니다. 재능 기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10일을 다 완성을 시켰고요. 윤동주 문학 산촌에서 윤동주 전국 시낭송 대회를 열었고 또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윤동주 문학 산촌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윤동주 문학 산촌에 문학 기행을 온 장면이고요. 윤동주 문학 산촌에 이게 포토존입니다. 천안 시내가 다 보이고 이 둥그란 원은 작품명을 결의 눈이라고 지었습니다.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요리 흐르고요. 이 작품명을 그리 세우고 이게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조형물은 독립기념관에서 윤동주 고향에 북한도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상징물의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증받아서 버리려고 하는 거를 기증을 해서 이거를 계속 써야 된다. 그래서 재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윤동주 시인의 이제 본적이 나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이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또 아니면은 윤동주를 국적을 중국이라 그럽니다. 윤동주뿐 아니라 윤봉길, 안중근, 하물며 김구 선생도 국적이 중국이라고 중국 최대 포탈 바이두에 보면은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 조선족이라고 해놨다가 우리가 막 항의를 많이 하니까 조선족은 빼고 중국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중국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과 공감을 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윤동주 시인은 북한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판결문입니다. 윤동주 2년 언도 받을 때 판결문인데 본적이 조선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윤동주가 학창시절, 연진중학교 갈 때 졸업하는 해에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만주사변은 청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건데 중국이 빼앗겼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가지고 1932년도에 일본국, 만주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일제 강점기가 들어갔다고요. 국제법상에 보면은 나라를 빼앗기면은 그 나라 게 아닙니다. 빼앗은 나라 거지. 그래서 윤동주의 본적이, 윤동주의 할아버지가 국적을 취득한 적도 없고 시민권을 취득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농사지로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게 되고 또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 우리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그래 살았던 겁니다. 결혼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직계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비단 윤동주뿐 아니라 윤동주, 홍범도, 송몽규 이런 사람들이 156분을 직계 후손이 없어서 호석이 없이 그냥 방치되었어요. 호적이 없이 그냥. 그래서 정부에서 직권으로 호적을 만들어 준 겁니다. 독립기념관으로. 그래서 우리 충남 천안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윤동주 이제는 완전한 대한민국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가족 정명서를 여기다 만들어서 가족관계 정명서를 여기에 보면 이제 천안시 목천읍장으로 이제 이름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번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의 본적이 옮기 저기까지 유족들도 유족들을 대표하고 있는 가수 윤형주 선생이 올해 독립기념관에 와서 K컬처 할 때 우리 유족들의 동의를 해서 본적일이 옮겨졌노라고 선언을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독립기념관 앞에 오늘 서 있는 그리고 또 난생 처음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날이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집안에는 문학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여럿이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시인이셨고 우리 아버님이 유명한 영문학자, 중국문학자인데 아버님도 시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큰 형님이 육촌 형님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 형님 이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동주, 일주, 성주, 형주. 윤동주는 그렇게 조국의 광복을 보고 했지만은 해방되는 그 해, 지금도 80년 전 조국 해방되기 6개월 전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런 일본 간수들이 청년의 몸에 바닷물을 증류해서 만든 그 증류수를 매일 영양제라고 소유놔준 그 주사를 맞고 만 27년을 살다가 일본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카의 유해를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안고 혈액 상태를 타고 건너셔서 기차를 타고 북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란 그의 고향 북간도 거기에 유해를 묻으셨는데요. 윤동주의 그 시신을 화장해서 담은 유골함을 안고 배를 타고 우리 부산으로 오는 배 안에서 채 식지 않았던 그 유골함의 온기가 아버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동주의 체온 같았다. 윤동주는 북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거기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윤동주는 우리 한국에 주소지가 없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독립장을 받았던, 훈장을 받은, 물론 사후에 받았지만은, 그러나 윤동주는 사랑했던 이 조국의
주소지가 없는 그런 마지막 해외 동포였던 것이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셨냐면 우리 유족들과 의논을 하셔서 윤동주의 주소지를 바로 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 놓으셨고 여기가 윤동주의 고향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중국 땅이 되어버린 북간도 용정에 잠들어 있지만은 윤동주는 한국 사랑했던 조국, 이제 해방이 된 우리 조국의 이 독립기념관을 그의 고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은 윤동주는 아이들 교과서에 민족시인, 투쟁시인, 저항시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윤동주의 시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중국 최대 포탈 65% 차지하고 있는 최대 포탈 바이두에 보면은 윤동주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윤동주 시에서 나타난 윤동주가 대한민국 시인임을 고백하는 시를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동주는 동시를 쓸 때 오줌싸기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줌싸기 지도 윤동주.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내 동생 지난밤 오줌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윤동주는 동시에서도 만주 땅에 돈 벌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윤동주의 또 시 고향집, 만주에서 부른 고향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향집, 윤동주. 헌 집시장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저 하늘 남쪽 아래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이런 짧은 동시에 윤동주 시인은 쓸쓸한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땅에 왜 왔냐고 물었고 저 남쪽 하늘 안엔 따뜻한 내 고향이라고 내 조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어머니 계신 곳 내 조국이라 이 말입니다. 따뜻한 그리운 고향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뿐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은 또 별에는 밤에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여기에서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은 뭐냐? 중국 소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국 소녀들이라고 여기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윤동주는 우리 한민족의 시 슬픈 족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픈 족속 윤동주.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우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우리 한민족의, 우리 백여민족의 슬픈 이야기를 윤동주는 슬픈 족속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자손이요 대한민국의 시인임을 시로서 노래한 겁니다. 또 하나 일본에 갔을 때는 어떤 시를 썼냐? 윤동주 시인이立教대학에 갔을 때 5편의 아까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시 1947년 2월에 친구 광처중 기자를 통해서 발표한 시입니다. 쉽게 써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일본 다디미방을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백계 반비가 속살거리는데 또 여기에서 중복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주장했습니다. 중복을 해서 시는 얘기할 때는 강조할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아까 폐경옥이라고 이런 이국 소녀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의미는 나는 조선인이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 작품 세 개를 볼 때만으로 해도 우리 윤동주 시인은 대한민국의 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본적이 옮겨졌어요. 충남 천안인이 된 윤동주인데 중국이 뭐라 하든 일본이 뭐라 하든 우리는 방치하고 그냥 둘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생활에 윤동주 씨를 사랑하고 또 윤동주를 함께 충남 내에서도 우리 윤동주 문학 대상 받은 제9회 윤동주 문학 대상 받은 나태주 시인이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충남에도 천안에 윤동주 시인이 왔으니까 천안 삼거리에 윤동주 시비도 세워졌으니까 공주의 나태주 시인 풀고문학관, 당진의 시문문학관, 부여의 신동의 문학관, 홍성의 한영훈 생가지터, 천안의 윤동주 본적, 윤동주 문학 산촌을 우리가 문학 순례길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애국 시인들을 또 국민 시인들을 흔적을 우리가 순례하고 또 시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뿐 아닙니다. 그거는 1세대라 그래. 그분들은 1세대라면 2세대에 또 충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여의 이재무, 청양의 공강규 시인, 또 천안의 이정록 시인, 뭐 등등 좋은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둘레길을 충남 차원에서는 문학을 상징으로 해서 문화관광 자원화를 시키고 천안 시민들은 어떻게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시민들에게 흠모하게 하고 투영시킬 것인가. 시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동주 시를 한 편씩 읽는 겁니다. 윤동주 시집 한 권씩 집집마다 비치해서 식탁 위에 놓고 한 편씩 읽으면서 우리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향을 맡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시민들이 나서고 도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항입니다. 대항입니다. 중국에 대한 대항입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대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인다. 가정 신방을 한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집사님들 청소년 수련회를 간다.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윤동주 십자가라는 시를 낭송 한번 해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감동적이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일제하에서 예수처럼 가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한장을 하느냐? 지금도 그들에게는 윤동주가 예수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뭘로? 사랑으로, 평화주의적으로, 용서로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그냥 예수가 간 길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자기들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윤동주 시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시인들은 직접적으로 시에 표현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인들이. 그것만 곧 항일이고 저항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동주 시인은 그냥 강인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강인한 항일 저항 정신을 지니면서도 이를 겸허하고 유연한 언어로 시를 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모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등산이라든지 또 어디 MT를 간다든지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회합을 할 때는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 반딧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반딧불 윤동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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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검은 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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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이런 평화로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반딧불이 있다는 것은 청정지역을 의미합니다. 반딧불을 달조각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짝반짝하는 반딧불이를. 반딧불을 잡으러 가자 그러지 않고 달조각을 주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시를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이런 시를 낭송해주면 감동받는다. 이런 것이 윤동주 시를 사랑하고 또 기억해주고 또 해자되도록 해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광복회 모임이라든지 무슨 독립기념관의 무슨 행사라든지 6.25 참전용사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다가 순국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에 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민족의 노래 슬픈 족속을 하는 겁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그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우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윤동주 시사랑을 우리 천안에서부터 충남으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윤동주를 대한민국의 시인임을 천명하고 다 같이 윤동주 시를 사랑하고 추모하고 기리고 읽는 일은 윤동주 시를 읽는 이는 중국의 아무리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자기들이 깊숙하게 끌고 가도 우리가 가장 큰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